안녕하세요, PPT로즈입니다. 잘 쓴 폰트 하나 열 이미지 안 부럽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폰트를 잘 쓰면 장표에 화려한 이미지나 화려한 동영상이 없어도 충분히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반면 이렇게 쓰게 되면 메시지가 전달되기는커녕 성의 없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첫 번째 악성 샘플입니다. 삽입에서 텍스트 상자를 누르고 화면을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설정되는 맑은 고딕입니다. 맑은 고딕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워낙 기본적인 폰트이기 때문에 강력한 메시지 전달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목각 파임입니다. 설마 이런 폰트를 자신감 있게 키 메시지로 쓰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다음은 헤드라인입니다. 특히 PPT를 막 접하기 시작한 대학교 초년생이나 사회 초년생의 경우 폰트 이름이 헤드라인이다 보니까 폰트 이름이 되게 매력적이죠. 뭔가 내 메시지를 막 강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폰트임은 분명합니다. 심지어 더 강조를 하시기 위해서 Ctrl B, Ctrl U를 눌러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시는 분도 저는 봤습니다. 무슨 글씨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적합한 예시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산돌 명조 네오입니다. 유료 폰트죠. 그 다음은 윤고딕 7 시리즈의 다섯 번째 굵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화면에 아무 이미지도 없고 아무 영상도 없는데 올바른 폰트를 쓰는 것만으로도 메시지에 설득력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좋은 폰트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소소하지만 몇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삽입에서 텍스트 상자를 누르고 안녕하세요를 쳐보겠습니다. 맑은 고딕으로 시작하죠. 그 다음 내가 좋아하는 폰트를 하나 고릅니다. 산돌 명조 네오를 골라볼게요. 그런 다음에 간격을 줄여야 돼요. 매우 좁게부터 표준보다는 살짝 좁은 게 예쁜데요. 매우 좁게를 선택하시면 보시다시피 글자가 겹쳐 있죠. 글자가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신경 쓰셔서 간격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좁게로 설정을 해 놓을게요. 그 다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100% 화이트, 흰색을 사용하시면 보는 사람들이 눈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에 그라데이션을 채워요. 그런데 그라데이션이라는 게 잘못 쓰면 굉장히 촌스럽기 때문에 잔잔하게만 넣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텍스트에 그라데이션 넣는 방법은요, 텍스트 옵션에 들어가서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차이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약간 어둡다가 밝아지고 약간 또 어두워졌죠. 그라데이션의 중지점 위치와 색은 제가 샘플로 설정해 놓은 것이 있으니 필요하시면 댓글에서 링크를 통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그 값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폰트라는 건 글꼴이라고도 부릅니다. 폰트는 크게 무료 폰트와 유료 폰트가 있는데요. 무료 폰트는 맑은 고딕, 헤드라인, 겉명조, 배달의 민족, 나눔 명조, 도둠체, 바탕체, 굴림체 같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3개, 그리고 이렇게 3개는 기본적으로 PC에 깔려있는 글꼴이고요. 배달의 민족 한나체는 배달의 민족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나눔 명조는 나눔 시리즈죠. 나눔 시리즈는 네이버에서 만들었어요. 네이버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폰트이니까 네이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유료 폰트는 격동명조, 격동굴림, 산돌청류, 온고딕, 산돌명조, 네오, 윤고딕 7 시리즈 중 9번째 굵기, 5번째 굵기, 그리고 윤명조 5 시리즈 중에 4번째 굵기 등이 있습니다. 제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유료 폰트만 대표적으로 보여드린 거고, 유료 폰트의 종류와 제조사는 굉장히 많죠. 특히 격동 굴림 같은 경우에는 표지 폰트로 활용하기 굉장히 좋고요.
산돌명조 네오나 윤고딕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본문의 내용을 쓰실 때 매우 좋은 폰트입니다. 얘네들은 산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유료 웹 폰트고요. 얘네들은 윤디자인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죠. 가장 폰트를 잘 만드는 두 회사입니다. 여러분, 폰트가 매우 중요한 건 맞지만 내부에서 보고를 하실 때나 회사나 대학교에서 팀 프로젝트성의 가벼운 발표를 하실 때는 그냥 이 정도 그냥 무료 폰트를 쓰셔도 괜찮아요. 다만 이 헤드라인하고 도둠체 같은, 굴림체 같은, 바탕체 같은 건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무료 폰트를 쓰실 거면 나눔 명조, 맑은 고딕, 배달의 민족 정도가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발표가 있으시면요, 폰트에 조금 투자를 해보세요. 장표의 느낌과 톤 앤 매너가 확실히 달라져요. 폰트를 아무거나 써서 성의 없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폰트를 잘 써서 잘못됐다는 말은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 폰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오른쪽은 한국의 폰트 디자인 회사에서 만든 영문 글꼴이고요. 왼쪽은 영어를 쓰는 국가에서 만든 영문 글꼴입니다. 오픈 산스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배포되는 글꼴이고요. 구글 같은 데서 찾아보시면 금방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폰트입니다. 그리고 클라비카는요, 페이스북 폰트로 잘 알려져 있죠. 볼드부터 미디엄 그리고 라이트까지 다양한 굵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글 폰트는 한국 사람들이 잘 만들고 영어 폰트는 서양 사람들이 잘 만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언어와 글꼴은 문화고 문화는 그 문화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만이 잘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폰트는 글꼴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폰트는 성의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게 바로 폰트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글자를 두껍게 하고 싶으실 때 여기 있는 볼드 혹은 단축키 컨트롤 B를 사용해서 이렇게 두껍게 작업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좋은 폰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윤고딕 7 시리즈 같은 경우 20부터 50 그리고 90까지 다양한 굵기로 폰트를 개발해 놨어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냥 무턱대고 컨트롤 B를 눌러서 이렇게 스트로크를 매겨버리면 보이시죠? 이 부분이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사의 의도와 다르게 폰트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제조사는 컨트롤 B를 사용하지 말라고 다양한 굵기의 글꼴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컨트롤 B를 눌러서 글자를 두껍게 하지 마시고 두껍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두꺼움 전용으로 개발되어 있는 폰트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입니다. 중요한 자리라면 유료 폰트를 사용해 보세요. 아는 사람은 다 알아봅니다. 두 번째, 영어 폰트는 외국의 제조사가 제조한 것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영어라는 언어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폰트는 글꼴이자 정성입니다. 폰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좋은 폰트를 썼구나 라는 느낌 정도는 가지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두껍게 하시고 싶으실 때 컨트롤 B를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처럼 두꺼움 전용으로 나와 있는 폰트를 사용하시면 스트로크로 인해서 글자가 겹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PPT 전체 중 한 글자만 이렇게 되는 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가독성이 떨어지고 작던 크던 PT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댓글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넣어 둘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